전 세계 저소득 국가 여자아이들 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극빈층 인구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전 세계 자연재해 사망자는 100년 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스티븐 핑커가 이야기한 내용을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 2050 이원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개몽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븐 핑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막 스티커를 붙이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제가 어디에 뭐 붙였는지 공개할 시간도 있으면 좋겠네요. Enlightenment Now라는 제목으로 쓴 책인데 우리말로는 지금 다시 개몽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은 진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진보에 다가갈 수 있는가? 세계는 진보할 수 있는가? 진보에 대한 책입니다. 진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책을 훑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전 세계 저소득 국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소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여자아이. 그 아이들 중에서 전 세계 저소득 국가 여자아이들 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1번 20%, 2번 40%, 3번 60%입니다. 정답은? 정하셨어요? 네. 정답 3번입니다. 60%나 졸업을 해요.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도, 그것도 여자아이들도, 교육에서 소외됐던 계층이죠.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해보죠.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극빈층 인구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1번 2배로 늘었다. 2번 비슷하게 유지됐다. 3번 절반이 됐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계 빈곤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절반이 됐어요. 세 번째 문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전 세계 자연재해 사망자는 100년 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1번 2배로 늘었다. 2번 비슷하다. 3번 절반 이하로 줄었다. 네, 맞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3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정답률이 얼마나 되세요? 스티븐 핑커는 낙관을 하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습니다. 인류는 진보하고 있다. 이게 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다시 개몽이니까 일단 개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진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 세계가 어떻게 진보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들. 지금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다루면서 마지막에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티븐 핑커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멍크 디베이트라는 게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멍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론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유튜브에도 상당 부분이 공개되어 있어요. 검색해서 보시면 MUNK 디베이트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세계적인 거장들을 불러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합니다. 멍크 디베이트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가, 인류는 진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쪽 연사로 스티븐 핑커, 그리고 다른 쪽 연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또 알랭드 보통이 출연해서 서로 치열한 토론을 합니다. 이분들 말고 또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든지 하는 다른 분들도 같이 토론을 했어요. 네 분이 토론을 했는데 이 토론 뭐 시간 되시면은 한번 영어 공부도 할 겸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쉽게 하면서 또 서로 유머러스하게 아주 어떤 때는 좀 조롱을 하면서도 핀잔을 주면서도 되게 고급스럽게 토론을 합니다. 여기서 토론을 보면은 스티븐 핑커가 낙관론 쪽이에요. 낙관론 쪽에 선 스티븐 핑커는 어떤 사람이냐?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학자이고요. 이전에 굉장히 많은 저작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을 내서 인간이 폭력을 사실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 책보다 더 두껍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을 하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리버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은 인류의 진보를 옹호하고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서의 진보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진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지금 다시 계몽이라는 책은 계몽주의에 대한 책입니다. 옛날에 계몽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현대에도 계몽주의를 다시 살려서 계몽주의
2.0 새로운 계몽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스티븐 핑커는 그 계몽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성을 믿으면서 과학이란 도구를 가지고 휴머니즘이란 가치, 여기서 휴머니즘은 개인주의적인 가치입니다. 휴머니즘,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개인들의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레스, 진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성이 아니라 이성의 호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술이나 신념이나 종교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을 도구로 삼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가장 숭상하는 휴머니즘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진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과학이 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연력학 제2의 법칙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연력학 제2의 법칙 얘기하니까 벌써 좀 어려운 것 같으시죠? 근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제1법칙이 뭐죠? 에너지 보존 법칙. 제2법칙이 뭐죠?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출발해서 와해되는 방향으로 갈 뿐 그 거꾸로는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렁물렁한 물처럼 돼가는 과정에 우리는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엔트로피가 스티븐 핑커가 얘기하는 진보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와해되어가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점에서 위대하냐? 그것을 이겨내고 진보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보라는 거죠. 와해되어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세계에 맞서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빈곤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서서 부를 창출해내는 것. 그리고 점점 더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을 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진화라는 키워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인류는 분투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통해서 분투하느냐? 정보를 가지고 한다는 것. 이 정보가 데이터이고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과학을 처리하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진화를 이뤄내는 것, 그게 바로 진보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은 진보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를 혐오하기도 하고 감성에 휩싸여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보면 떠돌아다니는 온갖 가짜뉴스를 다 신봉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서로를 살인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인데 그게 인간이 진보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핑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성에 빛과 그늘이 다 있다. 물론 그늘이 있다. 시대에 뒤처진 인지 능력입니다. 왜 시대에 뒤처지냐? 사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 생물학적인 이 부분은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인지 능력이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정이나 어떤 신념이나 이런 데 지나치게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수학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년 전, 1000년 전이라면 셈을 뭐 몇십 개, 몇백 개 정도만 셈을 할 수 있으면 됐거든요. 그 정도 인지 능력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있어요. 지금도 암산으로 뭐 10단위, 100단위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됐잖아요. 조단위, 경단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해서 그 도구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 정보를 처리해서 행동을 해야만 하는데 인지 능력 자체는 거길 못 따라가요. 이 세계의 변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직접 맞닥뜨렸을 때 비이성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다만 이거 인간성의 그늘이고요. 빛이 또 있어요. 빛 부분은 그래도 추상화하고 연결 가능한 그런 사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그 언어 능력이 바로 추상화 능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는 없지만 과학이란 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지된 결과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세계를 진보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간은 불완전한데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데이터와 근거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어느 정도 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진보를 하고 있냐 우리가 의심이 많이 들죠. 스티븐 핑커가 이야기한 내용을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주 요약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 연장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에티오피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가장 빈곤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나라에서도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 그 꿈이 지금 하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수명이 연장되는 거. 그 생명 연장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어떤 나라에서도. 두 번째, 건강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칼로리 섭취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영국에서나 이런 모든 나라에서 다 비만을 걱정하죠.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는 굶주림 때문에 종 자체의 이 연속성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기근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불행하게 생명을 잃었고요. 그런 상태는 우리는 아주 빠르게 벗어났다는 것이고, 특히 또 중요한 건 선진국만 벗어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라오스에서도 인도에서도 이렇게 좀 정말 여전히 빈곤이 많은 나라라고 여겨지는 나라에서도 영양 상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심지어 비만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 50년 전, 100년 전 중국 어땠습니까? 뭐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었죠. 이제 부와 번영의 측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과 자산은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최고 상태에 있고요. 그것도 역시 어떤 나라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20세기 들어서 빠르게 발전을 해서 사실 절대 빈곤이라는 게 많은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불평등이 커져서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래도 이 전체적인 부의 분포,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있는 이 그림이 점점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절대 빈곤선이라고 생각하던 하루에 1달러 이하, 하루 2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반면에 최근에는 점점 극소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돈은 많이 벌지만 환경이 나빠지고 있지 않냐. 근데 사실은 환경이라는 부분에서도 인류는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뤄냈어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는 이런 나라를 꿈꾼다고 그런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습니다. 매연이란 것은 사실 사라졌어요. 스티븐 핑커가 제시한 자료에서도 GDP 증가와 함께 사실 5가지 굉장히 주요한 오염물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살게 되고 수명이 늘어나도 우리 전쟁 때문에 다 죽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기감은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평화라는 문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대국 사이의 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또는 뭐 중국과 미국이 불행하게도 우리 국토에서 전쟁을 벌였던 한국전쟁 이런 전쟁들을 보면은 이 대국들끼리 싸우면 굉장히 큰 사상자가 나오고 불행이 펼쳐지는데 사실은 대국들끼리의 큰 나라들끼리의 전쟁은 사라져가는 추세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에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통계를 스티븐 핑커는 제시하면서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쟁이 남아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안전의 문제로 가도요. 우리 안전의 위협을 많이 느끼지만 그건 우리의 의식이 발전했기 때문이고 사실은 교통사고 예전에 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굉장히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다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인구 10만 명당 살인 건수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통계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요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 가지실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느끼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형태의 형식적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 사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게 스티븐 핑커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서로 막 혐오하면서 증오하고 그런 걸 보면 이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지성주의라는 건 우리가 지식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지식은 늘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 평균 교육 연수.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연수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연히 늘고 있고, 일본 당연히 늘고 있고, 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다 당연히 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에티오피아에서도 모든 나라에서 다 교육 연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글을 읽는다는 것은 특권이었어요.
10% 정도가 문해력이 있었고 나머지 90% 정도는 문맹인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문해력을 가진 사람이 한 90% 정도, 문맹이 한 10% 정도만 남아있고 사실 우리는 100% 문해력을 가진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체가 이렇게 우리 인류는 다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계몽에 나온 얘기들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근데 한번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날의 세계 7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극빈층이 집중된 곳은 기대 수명이 70세가 되지도 않아요. 그 지역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런 극빈층이 집중된 곳에서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세계 인구의 5분의 1 정도는 초중등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권위주의 정부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완전하게 행사하지 못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진보를 못한 부정적인 상태인 것 같죠. 근데 이게 똑같은 숫자입니다. 스티븐 핑커가 지금까지 얘기한 앞에서 보여드린 그 증거들이 성취한 결과가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항상 이보다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를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불평등이 더 심각하고 빈곤이 심각하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스티븐 핑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계몽주의적 관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진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보는 자동적으로 된 건 아니고 치열한 분투의 결과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성의 권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받고 투표권도 갖고 취직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온 것이고 또 우리가 빈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퇴치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쏟아부었고 선진국들이 많은 원조를 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빈곤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게 진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엔트로피 생기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엔트로피가 생기는 가운데서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휴머니즘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게 인간의 숙명이고 그것이 진보를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남은 과제들이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스티븐 핑커가 얘기한 3가지의 남은 과제. 첫 번째,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범용 인공지능이 되어서 기술이 인간을 위협하게 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위협이 우리한테 실제로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인간이 기업을 통제하고 기계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통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 남아있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위협 여전히 남아있죠. 이거는 저는 아직 완전하게 극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스티븐 핑커도 여전히 중요한 위협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인드는 발전을 하고 있다. 완전하진 않지만 발전하고 있다. 이걸 계속해서 진보시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데요. 이건 투표권을 침해하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민들 사이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이나 다른 성별이나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연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해지고 있죠. 서로 간의 혐오가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 부족주의가 늘어나고 있다. 핑커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면서 시민사회를 강화시켜서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진보하고 있냐,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다 진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근거를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실은 이 부분은 핑커 얘기는 아니고 랩 2050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성장 지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뿐만 아니라 불평등이나 환경이나 디지털이나 또 우리의 여가 시간이나 이런 것까지 다 촘촘하게 봐서 우리의 삶의 질이 성장하고 있었는지 진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뒤돌아본 그런 지표인데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GDP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우리 번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다른 삶의 질 측면도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겠지만 2000년 이후, 특히 2010년 이후 한 10년 동안은 우리 사회가 진보의 시대를 맞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진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 인간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처진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반계몽적 믿음을 많이 갖고 있고, 뭐 기술을 빨리 나가고 세계는 변화하는데 우리는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막 혐오의 언어를 쏟아놓고 가짜뉴스를 믿고 이런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이성이라는 힘이 있고, 이 이성의 힘으로 진보라는 것을 성취해 가고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소수가 독점한 정보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과학을 가지고 이 세계를 끌고 갈 수 있었어요. 언론도 소수가 독점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걸 그냥 정제해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면 다수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발언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다 판단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결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실천하고 행동해야만 같이 진보할 수 있는 사회가 사실 됐거든요. 이 미디어 환경과 기술 환경이 그걸 가능하게 했고,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 됐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의식을 강화해서 더 나은 이성을 가지고 더 나은 근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공론장에서 토론하면서 진보를 같이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남아있는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진보의 과제는 기후위기, 혐오, 부족주의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토론할 수 있는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과학적인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스티븐 핑커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스티븐 핑커의 지금 다시 겸홍이라는 책을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요거 같이 생각하시면서 진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